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산업 현장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일하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이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고용부에서 9월 15일인가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하셨죠? 네. 거기 보니까 연간 3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에 영업이익의 5% 가징금 부과한다라고도 되어 있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이외받은 사업장이 또 사고를 내면 등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28년까지 산업안전감독관 3,000명 정도 증원하겠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장관께서 8월 20일에 그러니까 이제 8월 19일에 코레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8월 20일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여러 질의를 좀 드렸었고, 그때 장관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코레일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가 일회성 면피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고와 관련해 공공 부분에는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이후에 혹시 공공 분야의 어떤 산재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거나 발표하신 게 있으십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면 그 사고 이후에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업중지권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작업중지권 말고 혹시 이런 가징금을 물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물리는 거는 다 관련 법령 개정돼야 되고 시행일은 내년 2월. 네, 그런데 민간걸선사 사고 이후에 대책 마련하는 건 한 50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코레일 사고가 8월 19일 정도에 있었으니까 이쯤 되면 대책이 사실은 나왔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타까운 근로자의 어떤 목숨이 민간에 따로 있고 공공에 따로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제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에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정부 정책대로라면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이렇게 가징금을 물린다고 했는데, 이게 건설사의 그 영업이익의 5% 계산해 보니까 2023년도 4개 기업의 가징금이 한 총 700억이 넘고, 2024년 5개 기업의 가징금이 총 400억이 넘고, 2025년은 아직 8월까지밖에 집계는 안 됐지만 3개 기업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해서 한 572억 정도 가징금이 부과되는 셈입니다. 매년 다섯 개의 어떤 대형 건설사가 가징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같은 기준으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적용해보면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전 KPS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대부분 4년 연속 영업정지 대상이거나 가징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간, 공공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동일한 잣대로 공공 부문에 있어서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감 전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관님, 네. 처벌만으로는 산재 예방할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기업에 부과하는 아까 전에 그 대책에 나온 그 가징금도 산재 예방하는데 이거를 가징금을 물려서 아까 전에 환류하신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산재 예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비 예방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지출 10조 원 중에 산재 예방에 쓰인 금액은 1조 2,900억 정도.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12.9%예요. 대부분 보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상으로 나가고 있어서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네.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혹시 다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니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점검해 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예방에 중점을 두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예방 사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개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기업 대상은 굉장히 많은데 이 지원 규모는 800만 원, 그러니까 평균 800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근데 800만 원 해가지고 무슨 시설 개선을 이루고 뭘 예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부정수급 문제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히 차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의 본질을 흐트러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보면 제 96조에 보니까
이 기금 지출 예산의 총액을 8% 기금 지출 예산 총액의 8% 이상을 산재 예방에 써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법정 기준이 8%. 그러니까 이 기금에 예방에 지출하는 돈이 8%라고 이렇게 규정된 게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에 법 개정이 이뤄지고 지금 2025년 10월인데 한 번도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처의 입장은 어떤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광득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근로감독관 아까 전에 3,000명 규모 증원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것도 예방의 관점에서 어떻게 좀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종감 전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감독관 그 과징금을 물렸을 때 이게 예방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는 제재만으로 산업안전 달성할 수 없고 근본적인 문제는 예방을 하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려면은 그에 합당한 예산이나 제도가 투입돼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종감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